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은 한강대로 서울역 방향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하위 세개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온 국민을 좀 실망시켰고 특히 소시민들을 좌절케 한 그런 발언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50억 관련해서 예. 재판부가 이야기하기를 금액은 과다한데 뇌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건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적 지탄도 지금 많이 지금 아마 그 판사님께서 받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이전의 상식인데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진 알겠습니다.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핫했던 말 한마디. 여기 똑같은가 봐요. 충격적인 말인데요. 곽상도 의원이 무죄 선고받고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욱한테 받은 5천만 원 그 정치자금법도 무죄라고 예상했다. 이 말이 그런 느낌? 나는 검사 출신이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무죄일 거다. 그런 뭐 오만 뭐 그 습관적인 알겠습니다. 습관 뭐 이런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있었다. 지난 한 주는 정치 관련 판결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 윤미향 의원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판결. 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방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을 일부러 쏙 빼놓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부의 이제 뭐 판정의 기준이 모두 다 검찰의 판단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또 관련해서 증거를 얼마나 충분히 제출했느냐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뭐 사실은 약간 의도적으로 뭐 증거를 뺀다든지 하게 되면 충분히 약한 처벌을 받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조금 이제 국민적인 그런 이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번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 검찰 쪽에서 많이 그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검찰 쪽에서 구형은 15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보니까 뭐 1심 판결에 불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보자면 검찰이 또 뭐 완전히 이렇게 이걸 무죄로 아예 몰아가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그래도 재판부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판부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장판사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일단은 받아들였냐면 법관들도 역시 기득권 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사법개혁 여전히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분명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뭐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마지막으로 남는 한 가지에 대한 답을 사법부가 해야 돼요. 6년차 대리가 월급이 2,800만 원에서 2,300에서 3,800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연봉이. 예. 그러면 이분이 받을 정상적인 퇴직금 액수는 아무리 많이 계산해도 2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차도 제공받았죠. 사택도 제공받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5억을 빌리기도 하고 회사로부터. 이렇게 받은 모든 것이 무엇이냐를 규정해 줘야 돼요. 재판부가. 그런데 그 규정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 보다는 곽상도 의원에게 경제적 혜택이 갔냐 안 갔냐는 관계 그리고 이 둘이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는 관계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하면 그러면 6년차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은 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안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재판부는 과다하긴 하지만 관계로 봤을 때 뇌물은 아니다 이건데 그럼 이 돈은 뭐냐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죠. 갑자기 그에 대한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게 주변 젊은이들이 다 알겠습니다. 그렇거든요.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뇌물의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시켜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한다. 취업을 시킨 다음에 퇴직금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거는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용인한 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에게는 줄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때 또 조국 전 장관 판결하고 이게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조국 전 장관은 그게 뇌물 사건이라기보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심하죠. 50억은.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어요. 뇌물 받기 전에 우선 아이들을 결혼시켰다. 자, 아까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일단 50억 클럽 왜 제대로 수사 더 안 하느냐. 곽상도는 당연히 이건 유죄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대단히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영학 회계록 등등 녹취록 등등의 내용을 상당 부분 신빙성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그 녹취록 등등에 등장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도 이제는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은 또 잘된 판결이라는 식의 입장을 일부분에서도 취할 수밖에 없는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애매한데 저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어떤 때 보면 사법부 법조인의 뇌지도는 일반인과 다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데 아마도 정영학 녹취록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은 사법부가 취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할 거다. 그동안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한 제 경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더 중요해진 게 김만배 입이죠. 왜냐하면 그나마 그 검찰의 1차 조사는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시작됐는데 지금 다시 시작된 2차 조사는 남욱 유동규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건 김만배 씨로부터 남욱 유동규가 들었다는데 정작 김만배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 안 되는 거라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뭐야 증거를 대야지 증거도 없이 하나는 그 정영학 녹취록이 근거였는데 법원이 탄핵하고 많은 부분 탄핵당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의 말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까? 네, 그런 쪽으로 오히려 불가지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의 그 표현 가운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자꾸 증언이 바뀐 거는 법정에서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표에게 불리한 건 또 인정할 수도 있다. 자꾸 바뀐 거는 인정 안 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알겠어요. 사람에 따라 법조계가 그 판사들이 취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자, 뭐 그 판결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은 그 정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바라보는 이 판결에 대한 분석과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판결에 대한 분석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 관련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관련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그런데 뭐 거기 관계가 됐던 뭐 김 여사만 뭐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저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판결하고 직접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니 뭐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근데 대통령실은 아무튼 이번 판결 결과 김 여사는 결백하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그게 그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자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뭐 대략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거기 어찌됐건 가담을 예.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 서류상 뭐 다 증거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없었던 일로 그냥 치고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뭐 많은 이익을 남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전을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판단 기준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냥 대통령실은 우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이 사안에 관해서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은 몇 가지 인정한 것도 또 있어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쩐주였다는 건 인정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쩐주 1차 작전에서 쩐주가 무죄를 받았냐. 무죄를 받았다 면소됐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면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실이 답해야 될 건 이게 1차 작전과 2차 작전이 있는데 1차 작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죄가 있건 없건 면소됐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잘못은 한 거죠. 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법적인 걸 중요시하니까 법적 기준으로 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2차 작전 시기 2010년 10월 21일부터 있었던 그 2차 작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 이게 검사의 입에서 재판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예. 뭐 통정매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번 판결에서 확실했던 건 주가 조작은 사실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1차 작전은 면소됐다. 네. 근데 2차 작전에서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뉴스타파가 3년에 걸쳐서 이걸 보도하고 취재해서 보도하면서 밝혀낸 진실들 그게 법정에서 확인된 상황이라 도망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202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벌어졌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예. 이에 대해서 답하셔야 된다. 대통령실이 여기까지입니다. 답을 할 리가 없죠. 지금까지. 가짜 뉴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답을 안 하죠. 지금까지의 네. 대통령실의 행태로 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한 표가 적극 추진한다는 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 태워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게 난제죠.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짧게 한 말씀씩만. 네, 뭐 워낙 이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긴 한데 뭐 어찌됐건 뭐 조국 전 장관 건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건도 그렇고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뭐 판정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불거졌던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처벌이 미약한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한마디로 태산 명동 서일필이죠. 예를 들면 뭐 정의연 쉼터 관련한 횡령 배임 그건 제가 그때 취재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다 부재고요. 그리고 일부는 기소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회계가 섞였다. 예. 요걸로 1,500만 원 벌금 받은 거거든요. 그건 태산 명동 서일필이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윤미향 의원께서 시민단체를 할 때 회계를 100% 투명하게 안 된 데 대해서 책임을 법원이 묻는다. 그건 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계좌가 섞인 것들. 네, 섞인 거는 제가 시민단체 뭐 굉장히 오래 했지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뭐 져야죠. 그래서 1,500만 원 벌금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정의연으로 넘어가면서는 회계는 완벽하게 개인과 분리돼서 투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위너는 정의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 1심 판단이니까 2심에서는 또 이제 어떤 판단들이 내려질지 더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뭐 제가 거듭거듭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치 뉴스의 대부분이 검찰발로 생성되는 정치. 정말 나쁜 정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두가 또 사법부의 재판만 목 빼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게 정치적 올바름과 그릇됨을 판단하는 기준인 양 되어지는 이 인식 참 안 좋은 정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 검찰발 정치 뉴스들이 없는 정치로 가야 하는데 애초에 시작을 서로가 잘못해놓고 보니까 쌍방고발하고 쌍방모하고 막 하다 보니 재판부 판단만 나오면 일희일비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어쩌면 이 정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네. 정말 답답하네요. 네. 그 말씀까지 덧붙여드리고요. 끝장 토론 각서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타 에스멀란다가 부르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함께 듣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